안녕하십니까. 일파만파에서 구국 활동하고 있는 윤권헌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먼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요즘 심심치 않게 들리는 대한민국의 공산화 우려, 연방제 통일, 아무개는 공산주의자라는 말들이 시대착오적으로 들리십니까? 그러한 면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그람시라는 사람의 세계 공산화를 위한 진취전 이론을 관심 있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람시의 진취전 이론의 핵심이 무엇이고 어떻게 서구 문명국과 대한민국에 적용되어 왔으며 그 피해가 심각한지, 그리고 신공산화 전략에서 벗어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토니오 그람시는 이태리 사람으로 공산주의가 한참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던 시대, 그리고 무소리니의 전체주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막스 레닌 공산혁명 이론의 결정적 허점인 비현실성을 일찍이 간파하고 서구 자본주의를 내부로부터 붕괴시킬 수 있는 진취전 이론을 정립했습니다. 이 진취전 이론은 지극히 현실주의적이라서 효과가 크고 위험합니다. 이 위험한 이론을 토대로 한 공산화 전략이 198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어 왔는데 우리는 이에 대해서 방심해 왔습니다. 그람시는 1891년생으로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으나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4살 때 사고로 일생을 꼽주로 살았습니다. 그는 공산주의자, 반파시스트, 현실주의자였습니다. 무엇보다 그를 잘 설명하려면 그가 천재적 두뇌의 소유자란 점을 먼저 꼽아야 할 겁니다. 그람시가 진취전 이론을 세운 이유는 이렇습니다. 막스 이론처럼 서구 자본주의 국가 노동자들이 합심해서 혁명을 일으켜야 하는데 실상은 1차 대전이 발발하자 자국의 군인으로 전쟁터에 나가서 서로 싸우더라. 그 이유는 서구의 전통 문명이 그들의 눈을 가려서 진정한 계급적 이익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구 문명을 먼저 내부로부터 파괴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신공산주의 이론은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학교에서 태동하였습니다.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 불리게 된 이들의 주장은 자본주의 전복은 문화사회혁명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었죠. 총으로 하는 혁명이 아닌 점진적이고 세대를 거치면서 문화, 교육 및 공공조직에 파고들어서 사람들의 사고체계를 바꿔놓는 혁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현실적이고 무서운 주장입니까? 이들이 유럽은 물론 미국으로 건너가서 현재의 미국을 좌경화시킨 PC 좌파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람시의 진취전 이론의 핵심을 요약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본주의를 파괴시키려면 사회의 상부구조, 즉 문화를 장악해야 한다. 그리하여 피지배계급의 민중이 공산 이데올로기를 자신의 이익과 부합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혁명의 토대는 지식인 중심의 교육, 언론, 문화, 예술, 종교 등의 구축된 진취가 되어야 하며 진취에서의 활력으로 헤게모니를 장악하면 시대의 상식을 선점하게 되고 이어서 정치 사회와 국가 권력인 경찰, 사법부, 군대도 확보하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람시 이론을 진취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러시아 혁명의 폭력적 정면 공격 방법과 대비되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아마도 그람시의 진취전 이론이 없었다면 인류 역사에 등장한 공산주의 망령은 20세기 말에 사라졌을 것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는 1980년도 이후에 공산화 전략은 막스 레닌에서 그람시의 진취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련의 멸망과 함께 공산주의가 끝났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도표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1970년대 중반 이후, 즉 베트남전이 끝난 후부터 현재까지는 그람시 이론에 근거한 신공산혁명 이론이 유럽, 미국, 대한민국에서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호칭으로는 PC 문화입니다. PC는 Political Correctness의 약자로 정치적 술수를 목적으로 하는 정당성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캔슬 컬처, 즉 취소 문화라는 용어를 자주 듣게 됩니다. 이들은 지금도 전통과 문화, 상식을 파괴시키는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2월 말 미국 보수회의에서 내세운 구호가 언캔슬드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서구 문명국과 대한민국의 진취전 이론이 어떻게 적용되어 공산화를 획책하고 있었는지 그 실태를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소개드린 PC는 소련의 레닌이 당권 장악 과정에서 내세운 자기 정당성 논리로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정의로 포장되어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반동숙청이라는 실질 목표가 따로 있는 정당성 개념입니다. 이 개념을 소련은 서구 문명을 파괴시키는 데 활용하고자 했고 소련 대사관에 KGB 요원을 보내어 이념 전복 작전을 수행시켰습니다. PC 개념의 이념 전복 작전의 첫 단추는 인식 혼란입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용어는 전통적 의미와 크게 다릅니다. 목적을 깔고 사용하므로 용어 혼란 전술이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그들이 사용하는 정의라는 개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가 아닙니다. 평화와 통일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야우 다릅니다. 미국에서는 PC 문화와 이를 내세우는 세력들이 열심히 미국의 전통 가치와 문화를 파괴시켜 왔습니다. 서구 문명은 끔찍하다고 하면서 이슬람이나 중공의 반인륜에는 관용적입니다.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사례들을 보시겠습니다. 대학가에서의 PC 활동이 극렬합니다. 노엄 촘스키 같은 저명한 학자들도 그에 편승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이론은 PC 세력이 독점하고 있죠. 그 이유는 서구의 산업화 문명을 공격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중공의 오염물질 배출은 문제 삼지 않습니다. 인종 갈등을 부추겨서 전통적 주류인 백인들의 죄책감을 부추깁니다. 헐리우드는 대표적인 PC의 문화적 진지가 된 지 오래됐습니다. 2016년에 정치 아웃사이더인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유가 PC 문화에 대한 반작용이었습니다. 지금 다시 PC와 한몸인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지만 PC 반작용 기류는 오히려 더 커지고 있습니다. 유럽의 PC 실태는 미국보다 더 역사가 깊고 심각합니다. 그런데 영국의 브렉시트를 시발로 PC 정치 세력에 대한 반작용이 표면화되었고 중공의 우한 폐렴 사태로 인해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폴란드 등으로 각성의 기운이 확산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적용되어 온 진취전 실태를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6.25 침략이 실패한 이후 남한의 지하당 구축을 추진해 오다가 1980년에 김일성이 그람시의 진취전 이론을 적용하여 모든 분야의 진취를 구축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8년 후인 1998년 월간 조선 12월호에 대한민국의 지식인 사회에 안토니오 그람시란 유령이 떠돌고 있다는 기사가 실렸었습니다. 실태를 인식하기 위한 보충 자료를 소개드립니다. 남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간첩사건입니다. 북한 노동당 서열 22위인 이선실이 1980년부터 90년까지 10년간 지하 세력을 구축하고 복귀했는데 그 자를 잠수정으로 복귀시킨 사람이 김동식입니다. 그도 90년부터 95년까지 5년간 2차 침투하여 공작 활동을 하다가 검거되었습니다. 전향한 후에 김동식이 쓴 책의 제목이 아무도 나를 신고하지 않았다입니다. 이선실의 지하당 구축 임무 10년 동안 역시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죠. 이선실이 구축한 지하당의 편집국 제작팀장이 박원순 전 시장의 비서실장을 한 고한석입니다. 좌파 활동에 몸담았던 모 인사가 정리한 좌파 시민단체의 유형입니다. 이런 단체가 진지로 유추됩니다.
물론 빙산의 일각입니다. 박원순 전 시장이 지원한 단체만도 3,339개 단체에 7천여억 원으로 요즘 보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전략적이고 긍정적인 의문 하나를 제기합니다. 좌파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적극 지원받으면서 연대하고 있는, 즉 진지에 참여하고 있는 지식인들 모두가 자신들이 공산화 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고 있을까요? 어느 정도는 짐작했더라도 공산화까지는 하는 불확실 단계에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영향력이 큰 문화예술 분야입니다. 팩션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사실이라는 영어 팩트와 픽션이라는 창작을 조합한 용어인데, 존재했던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목적 있는 비틀림의 창작물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적 소재를 다뤘으므로 독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팩션물 전체를 사실처럼 받아들입니다. 소설 아리랑, 태백산맥 등과 영화 화려한 휴가, 동막골 등이 대표적인 팩션물입니다. 2011년에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간첩이 사라진 게 아니라 간첩의 이미지만 바뀌었다고 글을 썼습니다. 대한민국의 좌파 진지가 광범위하게 구축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첫째, 김일성의 지령과 적극 지원입니다. 둘째, 서구로부터의 PC 문화 영향입니다. 미국, 유럽, 특히 독일 등 해외 유학파들의 좌파가 많습니다. 셋째, 소련 붕괴 이후 역대 보수 정권에서의 안일한 대처이고, 넷째, 2010년경부터 중국 대세론의 좌파 활동이 급물살을 탔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로버트 포겔이라는 학자도 중국이 미국을 머지않아 제치고 지원이 될 거라고 하였으니 서구 자본주의 파괴를 목표로 하는 BC 좌파들은 기세가 등등해졌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신공산화 이론이 현실주의적인 강점을 가지고 서구 자본주의 국가와 대한민국을 파괴하여 온 실태를 살펴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절체절명의 나락으로 빠져든 위기의 시점에 다행히도 미중 패권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유럽과 호주, 일본 등 서구 자본주의 선진국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공산주의자들이 구축했거나 점령한 진지들을 재탈환하고 자유대한민국이라는 가치로 헤게모니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람시의 진지전이 현실주의적 방법이라면 우리도 아주 현실적 방법론을 지혜롭게 펼쳐야 합니다. 국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미중 패권 전쟁, 문명과 반문명의 충돌 사태에서 자유민주주의와 문명이 반문명 진영을 반드시 이긴다는 전망을 널리 퍼뜨려야 합니다. 국내적으로는 종북 정권의 실체적 모습을 국민에게 적극 알려야 합니다. 누가 더 적폐인가? 아이러니하게도 진보 좌파 가수 안치환이 아이러니라는 노래를 만들었어요. 아이러니, 다이러니, 다를 게 없잖니. 저들의 위선은 쉽게 깰 수 있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깨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가 30년 전에 공산주의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더 무섭게 우리의 내부를 파고 들어왔고 지금은 표면으로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그 이유는 그람시의 현실주의적인 진취전 이론이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람시처럼 현실주의적 방법을 적용하여 인류 공영의 가치를 주변 분들과 함께 인식하고 전세계 반문명과의 싸움이라는 흐름을 알리고 동참해야 합니다. 막스 이론이나 그람시의 신공산화 이론이나 공산주의는 이미 역사 속에서 실패한 이념이며 허점이 너무 많아서 그 위선을 깨기가 용이합니다. 천재적 능력을 공산주의에 바치고 죽어간 그람시가 불쌍해 보입니다.